지금 국가가 좀 분열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자꾸 분열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이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데 6.25 때나 이때는 진짜 막 어땠을까?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엄청나게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한 명은 북한을 지지하고 한 명은 또 남한 자유민주주의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도 총칼 겨누고 했을 것 같다는 게 또 옛날 보면은 그때는 또 뭐 체계적인 교육이나 뭐 이런 유튜브 라이브가 그렇죠. 어딨어 세상에. 네.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화기도 없고 이런데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나 책 그렇죠. 정도가 네.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체계적인 어떤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 1800년대부터 그렇죠. 이제 1900년대까지 왔던 그 네. 사상 가지고 이제 그렇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아사리 판이었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배도 고프고. 형제 간에도 막 그 연인 간에도 막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일본이 시스템 추구하는 그런 자유주의를 원하는 우파인 거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좌파는 뭐냐면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나 또 소련의 뭐 공산주의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약간 더 자유주의보다는 더 추종하시는 분들이 더 지지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일본을 추구하는 자유주의를 원하는 거고, 또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또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사유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다 보면은 당연히 좌파보다는 우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은 우파. 여러분 저는 뭘까요? 안 알려주지롱. 슈카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박살나는 걸 보고 아, 그래요? 아 몸을 사려야 되는 거구나. 아닌 척 해야 되겠구나. 긴 척 아닌 척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네, 두드려 맞는다. 괜히.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 얘기한다고 저한테 뭐 득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뭐 제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받아들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싫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몫인 거고 저는 그렇다. 저는 미국과 일본식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를 좋아한다. 그게 우파 정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 한번 긋고 가야 되겠다. 네네. 저는 인터뷰의 말을 전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네네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좋네. 슈카 박살나는 거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네. 네, 저는 잘 몰라요. 말이 다른데? 부동산에는 네.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이냐. 네네. 다시 이제 저희 본업으로 돌아와서 대출 규제 때문에 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꽝꽝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딱 네. 겹쳐서 지금 네네. 완전히 이렇게 좀 쫄아 있는 네. 얼어붙은 형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뭐 거래가 거의 뭐 끊겼고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도 사실 강심장들은 거래를 좀 했어요. 오. 강심장 이 와중에도. 오. 근데 어떤 걸 했냐면 네.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린 거긴 한데 이제 물량이 많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아파트들 재건축. 재건축? 네네네.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 근데 그런 것들이 물량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물량이 또 언제 소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물량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 좀 거래했죠. 돈이 그러면 좀 있으신 분? 그렇죠. 예, 현금 있고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다주택자는 아니고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혹은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 하는 거 이런 분들 위주로 거래가 좀 이루어졌죠. 그럼 그분은 실거주네요? 실거주도 아니고 투자 겸 실거주. 나중에 뭐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완공이 되고 재건축이 예상은 한 4, 5년 빠르면 완공까지 그렇게 보는 단지들. 그럼 그분은 애초부터 재건축을 원했던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찾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고 좀 가격이 좀 많이 눌려 있는 단지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강심장이시다. 그렇다고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전 재산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또 같이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심장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는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대표님이 찾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최진군입니다 하고 찾아요? 그냥 일반 이제 이제 투자자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임장을 다니면 요번에는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임장을 좀 같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임장 크루가 많으니까 네. 이제 임장 크루 아니냐고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들어요. 임장 크루. 연식이 연식이 임장 있는데도 크루 연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약간 이제 그 한번 그런 게 돌았었대요. 임장 크루 쪽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단합을 했대요. 이제 이런 사람들 오면은 집 보여주지 말아라. 근데 저는 뭐 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데 위치나 입지나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매물 괜찮은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해서 그쵸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 부동산도 엄청 좋아하시죠. 좋죠. 지금 준 같은 이진 같을 때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래 좀 최근에 좀 많이 성사시켰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서울 재건축에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네네 잘 찾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했냐면 이제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왜냐면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로 눌려 있는 강남 재건축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실거주. 근데 그분은 이제 현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현금이 한 30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집 수리 싹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거기도 이제 거래 하나 재건축이네 그것도. 네네 거래 아마 그것도 이제 실거래 곧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고 그거는 이제 이 개원 사태 전이긴 했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격이 그 계약하고 나서 또 물건이 빠지니까 또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때보다는 한 1억 5천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그래서 한 달 만에도 그 사이에도 이제 호가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올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재건축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도 이제 다 얘기하긴 할 건데 재건축 다 얘기할 건데 네. 재건축도 재건축 나름인 게 이제 조합 설립이 막 이제 인가가 막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약간 초기 재건축이라고 앞단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 난 재건축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더라도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사업 시행 인가가 곧 나올 것 같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초기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20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나 이제 그 주택 거래 활성화 혹은 공급 부족의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엄청나게 활성화하려고 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발표했을 거예요. 그 목동 14단지도 재건축 승인해줬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도 해줬고,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고, 재개발, 신속통합기에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초기 단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이 계엄이든 뭐든 이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겠다. 지지부진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기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약간 좀 속도가 붙은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덜 할 거다. 그래서 속도가 붙은 하실 거면 속도가 붙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셔라. 진도가 좀 나가 있는. 그렇죠. 예. 최소한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나거나 이제 곧 사업시행 인가가 곧 떨어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회주의, 중국식 혹은 뭐 북한식 혹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집권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다시피 뭐 임대차 3법도 그때 생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 상승,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집값은 더 어떻게 됐죠? 올랐어요. 극대화되고. 전세 월세는 어떻게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지금 월세 얼마나 올린지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뭐 원룸 오피스텔이 지금 80만 원, 90만 원. 그리고 일반 25평 아파트, 저 지방에 있는 제 아파트도 그게 월세가 원래 1,050이었는데 지금 1,08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전세가.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그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어땠냐면 더 벌어지고 더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강남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더 똘똘한 채 가는 형상은 더 짙어지고 이게 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만약에 더 하겠다?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한갱신법을 발의한 거 보니까 더 하면 더 했지. 뭐,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넘어갈 건데 이제 네. 정부는 그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을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 이 상황에서요? 그럼요. 안 넘어갈 항상 수... 희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아니 냉정하게 보면 뭐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저쪽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또 말에서 또 이게 또 힌트가 나올까봐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굉장히 높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죠. 무기한 전세 갱신이 물론 그건 다행히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무기한 갱신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집 임대한 집 누가 수리해주고 싶어요? 수리 안 해줘요. 그러면은 집들이 다 이제 안 하는 거고 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70%만 딱 맞추면 그 일방적으로 또 70%면 맞춘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지구에 70% 맞추면은 아니, 내 집인데 이거 예전에는 임대를 더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도 꾸며서 임대 월세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죠. 똑같이 70%면은 누가 그거 하냐고. 그러면 임차하는 집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을까요? 임대차 5법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거 수리 의무 뭐 이런 수리. 거. 그러면 이제 또 야매로 하겠죠. 야매로 하거나 진짜 이제 겉보기만 겉보수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가 그 무기하면 전세나 이거는 또 좋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최소 오르겠죠. 최소 전세나 월세는 좋은 데는. 그리고 집주인들도 이참에 나도 무기한 갱신 나도 혜택 받아야지. 나도 좋은 데로 무기한 갱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면 이게 거래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는 세수가 거치겠냐고요. 다 그냥 임차 사야지. 뭐하러 집 사요? 세금 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는 누가 내냐고요. 국가 재정은 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어쩌다는 거냐. 보유세는 이제 다주택자들 뜯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또 파기는 거겠죠. 어떻게 팔겠어요? 안 좋은 것부터 팔겠죠. 안 좋은 것부터. 좋은 건 남겨두고. 그럼 안 좋은 것도 팔면 어디겠어요? 저 지방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핵심지는 내두겠죠.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죠. 그리고 5% 갱신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방하고 서울이 격차가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지겠죠. 지방하고 안 좋은 거는 물건이 넘쳐나고 좋은 데는 누구나 다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양극화 더 심해지겠죠. 그 종부세 올라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두 채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두 채라는 이유로 한 채 있는 것보다 종부세 더 내. 팔아서 한 채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0억짜리 가는 거예요. 60억. 그럼 60억짜리가 70억, 70억이 100억 되는 거죠. 더 양극화. 그렇게 되죠. 이미 사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네. 이 규제 역설은 이미 선진국에서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작용을 얻었던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 알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알죠. 예. 사실. 근데 다 안다고 해서 그 무기한 갱신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야당에서. 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이잖아요. 사회주의 여건을. 중국식 사회주의나 소련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식이나 일본식 자유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건 좌파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그 세입자들한테 그런 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분이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네.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주택자들 굉장히 네, 압박하고 네. 집 내놔라. 네, 네. 세금부터 해서 굉장히 뭐 종부세 네. 25% 네, 네, 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네. 뭐 근데 내놓을 때까지 때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최근에 제 인터뷰를 봤는데 1주택자는 종부세를 뭐 감해해 줘야 된다. 아니면 뭐 면제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1주택자는 건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 초양극화. 그렇죠. 초양극화. 양극화에서 더 초양극화로 가는 거고 아니 똘똘한 채로 했는데 나 그래서 한 채 만들었는데도 종부세 이렇게 뜯기네? 뭐냐? 그러면은 반발 없겠어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주택자까지는 그러면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 대비하시려면. 대비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그러면 똘똘한 걸로 뭉쳐요 지금부터 벌써? 조금씩 움직여야죠. 움직일까요? 조금씩 움직이는 게 맞다. 움직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도 그 양지마을 갖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근데 그거 원래 인천 계양을 할 때 판다고 했거든요.
안 팔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면은 지역 옮기니까 판다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예. 그러면 개항에는 세입자로 살고. 뭐 그렇겠죠. 뭐 자기 집은 이제 양지마을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언론에서 얘기 잘 안 해요. 동의했죠. 어떤 거요? 통일됐잖아요, 거기. 예. 선도지가 됐어요, 거기. 자기도 찍었을 거 아니야. 아, 동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도지가 된 거야. 예. 정작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이건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뉴스에 안 나오냐?